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김석환 연구원입니다. 오늘 8월 유안타 윈도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수출입 동향 지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 추이와 코스피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한 주요 이슈라든지 최근 지난해부터 가장 핫한 섹터 또는 이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포인트로 하반기를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최근에 코스피 주가 등락률과 수급 주체 간의 좀 상관성, 이거는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와 수급 주체 간의 상관성을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외국인의 영향력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관성이 거의 50% 이상 넘어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개인들과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즉 옆에 보시면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날은 시장이 하락하는 날이 많았고, 순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날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팩트데이터는 뒤에다가 이제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달 들어서 달라진 모습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20년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그 주요 수급 주체 간의 상관관계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력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과 또는 하락에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그 역의 상관관계 폭이 훨씬 더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매도 물량은 결국엔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갔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국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의 수급 움직임을 보면 강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특히 이번에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부터 즉 8월 들어서 관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는 코스피의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국내 수출입 동향과 코스피의 추이, 상관관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파란색이 코스피 움직임인데 아무튼 수출입 동향의 개선 움직임과 함께 코스피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움직임을 보면 항상 고점 이후에 뭔가 트리거가 되는 위기의 상황들이 좀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 볼만한 내용들은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과 관련한 내용들,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고, 이번 주에도 주요 연준 총재들이, 지역 연준 총재들이 긴축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컨퍼런스라든지 또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내년 2월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9월 정도에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증시에 있어서 좀 살펴볼 주요 이벤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출 경기는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에 장표를 참고해서 보면 알겠지만 3분기, 4분기까지는 계속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국내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에 상당히 좀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에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여름철이잖아요. 한여름철인데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리고 조만간 8월, 9월, 10월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환절기를 비롯한 겨울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사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코스피의 움직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 한 22%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진 한 달 전과 비교해 본다면 약 3%포인트 정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게 이익의 함수라고 한다면 이익에 대한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분기별 상장사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3분기라든지 또는 4분기 계속해서 갈수록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2분기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년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였고,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특히 배터리와 관련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보실 때 소재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 소재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업체들이 있고, K배터리로 잘 알려져 있는 실제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이 회사들이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렇게 이 셀을 만드는 회사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국내 K배터리 3사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 투자 포인트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최근에 아무튼 좀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에 대한 K배터리 3사에 대한 투자 매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지금 5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이후부터 K배터리 3사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중간에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외국계 회사에서 국내 배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이 양호한 주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7월 이후부터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기업이 있죠. 바로 SK이노베이션이고, 7월 1일날 있었던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에서 배터리와 관련한 물적 분할,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물적 분할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뒤에서 보면 역시 7월 1일 이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좀 쏟아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중 저점 부분까지 좀 많은 물량들을 소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다시 한번 담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이런 글로벌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이 계속 좀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국내 3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 땅에 공장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공장을 짓겠다라고 좀 공격적인 투자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6월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3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뒷부분은 이미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한 가지 참고 명확히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배터리 시장에서 결국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친환경차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터리 쇼티지 현황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선언하는 거는 이 쇼티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배터리 업체의 전방위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도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터리 업체, 즉 셀러들의 지위가 좀 더 견고하는 그런 셀러스 마켓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국내 뭐 SDI라든지 이노베이션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상위 5개사의 합산 점유율이 즉 독과점 형태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이 상위 5개 업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후 연도별 각 회사별 캐파 확장하려고 하는 그 규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메인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하고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SDI는 아직 미국 공장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미국 공장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캐파 자체는 이렇게 좀 더 높아질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 배터리 2차 전지 부품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다시 한번 2021년에서 22년으로 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2차 전지 부품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또 한 번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올 상반기에 어떤 기업들이 실제 계약건들을 계속해서 따냈는지, 솔직히 이런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2차 전지 부품 장비라든지 또는 소재 업체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 업체, 특히 국내 지주사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올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건 바로 이 효성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성그룹 내에서 보면은 이제 효성화학이 있죠.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독일의 린데라고 하는 글로벌 수소 관련한 전문 업체이고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1등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이 린데와 같이 경상북도에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기로 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수소 충전소 관련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국산화한 수소 탱크에 감싸는 탄소 섬유가 있는데 그거를 국산화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두각이 되면서 올해 상당히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에 간단히 넘어간 것은 뭐냐면 올 3월 달에 수소 관련한 ETF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국내 업체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S 퓨어셀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특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게 미치죠. 네. 정책 영향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SK 같은 경우에도 워낙 뿌려놓은 이제 씨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의 수소 관련한 사업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좀 투자를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뿌려놓은 씨앗을 이제 앞으로는 거둬들일 일들이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 지주사 쪽에서는 SK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넥솔을 비롯한 수소연료 전지차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주요 회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볼만한 회사들은 앞서 제가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연료 탱크를 감싼 탄소 섬유를 개발을 국산화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기존에는 일진 복합 소재고요. 사명을 변경을 해서 일진 하이솔루스인데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현재 IPO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뭐 8월 말 9월 초 정도에는 리스팅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일진 하이솔루스의 최대 주주는 일진 다이아고요. 지분을 대략 한 6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분을 떼내서 마그나하고 합자 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 중에서 구동 모터라든지 전체적인 뭐 차량 인포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회사들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역시 코로나 백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백신 중에서 화두는 역시 mRNA 방식의 백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고 중간 결과값을 공개를 했는데 좀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mRNA 백신 이외에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되는데 글로벌로 보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있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의 레케노르나주와 같은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서 전문의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는 편의성을 대폭 확보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기업을 좀 볼만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mRNA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볼만한 기업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T팜 정도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대박이 난 기업들은 바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텍 업체들입니다. 바이오엔텍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찾는 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을 찾는 게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노바백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백신을 직접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백신도 있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할 백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렇게 참고하실 거는 노바백스가 원래는 이제 3분기 정도에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이연이 돼서 4분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지 그렇다면 이거는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주가에는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얼마만큼 생산 캐파를 늘리느냐, 뭐 파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어떤 생산 캐파를 늘리는 계획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쇼티지가 심화가 되고 있고, 뭐 지금 7월 말경에 나온 얘기지만 파이자나 모더나 전부 다 내년부터 공급하는 백신에 대한 가격도 다 인상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mRNA 백신에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mRNA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 RNA를 얼마만큼 잘 안정화해서 만드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싸서 우리 몸에 집어넣는데, 이걸 쌓고 있는 이 지질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어떤 업체들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에서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느냐, mRNA 백신 제조 공정별로 좀 정리한 표를 좀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ST팜이 각 공정별로 최소한의 기술 이상, 그리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주요 기술 부분에서는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 코로나 백신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 자체 백신과, 그리고 노바백스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미국의 트라이링크사하고 이제 업무 제휴를 통해서 mRNA 백신 또는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기업별로 좀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요. 같이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이고요. 기본적으로 mRNA 백신 기반으로 해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큐라티스와 아이진 정도가 있고, 근데 참고하실 거는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HDD 바이오가 개발한 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이진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 업체인데 현재 식약처에 임상 1, 2회 이상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임상 1, 2상이 끝났고 이제 3상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백신 개발의 대부분 초기 단계이고,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3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한 이슈는 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이고요. 기본적으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편의성이고요. 또 하나 이제 환자 접근성이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잘 가지도 못하는데 경구용 치료제를 만약에 개발을 해서 상용화가 된다면,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환자가 직접 먹고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하게는 이제 머크, MSD로 알려져 있는 머크가 가장 좀 진일보 있는 상태이고요. 거의 임상 3상에 들어갔고, 아마 하반기에는 상용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한 치료제로 나올 것 같고요. 화이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로슈나 일본의 시오노기 이런 회사들도 같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대용제약이나 부광약품, 뭐 신풍제약인데, 일단은 뭐 대용제약이 좀 가장 좀 더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고, 주요 바이오텍 중에서는 이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현재 임상 2상을 승인받은 상태에서 이제 환자 투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좀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앞으로 투자에 크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